체육관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링 위에서 마주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제 후회해도 늦어. 김치 냄새 나는 놈아. 잭 톰슨이 글러브를 서로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비웃었다. 민수의 눈에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차가운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지켜보고 계시죠? 관중석에서 박철민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보여줘라, 민수야. 우리가 누구인지. 교장 마이클 로렌스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이제 이 한국인 소년이 미국의 진짜 실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씨름이라는 원시적인 놀이가 현대 복싱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보시게 될 겁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크게 울려 퍼졌다. 뉴욕 브루클린의 링컨 고등학교 2025년 3월의 차가운 아침이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박민수의 발걸음은 언제나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17살의 그는 키 175cm의 탄탄한 체구였지만 그 안에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강철 같은 의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민수야, 오늘도 일찍 왔구나. 복도 청소를 하던 미스터 김이 한국어로 말을 걸었다. 네, 미스터 김. 아침 운동하고 왔어요. 민수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들의 한국어 대화를 들은 지나가던 학생들의 반응은 곱지 않았다. 또 저 이상한 언어로 떠들고 있네. 정말 거슬려. 여기는 미국인데. 민수는 이런 반응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교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교장 마이클 로렌스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 그 아시아 애들 말이야? 특히 그 박민수라는 놈. 자꾸 한국 문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해. 씨름이 스포츠라고? 웃기지 마. 그냥 뚱뚱한 놈들이 바지 잡고 뒹구는 거잖아.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교장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책상에 발을 올리고 비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청소년 씨름 챔피언이라고? 큰 소리로 웃음이 터져 나오는군. 여기서는 진짜 미국 스포츠가 최고야. 우리 복싱부 잭 톰슨 한 명이면 그런 동양의 원시적인 놀이는 순식간에 박살낼 수 있어. 김치나 먹고 마늘 냄새나 풍기는 놈들이 뭘 안다고. 민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진정한 전사는 때를 기다릴 줄 안다. 로렌스가 계속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자기네 문화가 대단한 줄 알고. 여기는 미국이라고. 미국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면 나가면 되는 거야. 특히 그 냄새 나는 음식들. 도시락 가서 먹는데 복도가 온통 마늘 냄새야. 민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보여주겠다. 첫 번째 수업인 체육 시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체육교사 톰슨이 오늘의 주제를 발표했다. 오늘은 세계 여러 스포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아는 스포츠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축구, 농구, 야구, 테니스 등이 나왔다. 민수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씨름은 어떠세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학생들의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씨름? 그게 뭐야? 한 학생이 웃으며 물었다. 한국의 전통 스포츠예요. 상대방을 땅에 넘어뜨리는. 아, 톰슨 교사가 끼어들었다. 그거 TV에서 본 적 있어. 뚱뚱한 사람들이 기저귀 같은 걸 입고 서로 밀치는 거 말이지. 그건 스포츠가 아니라 그냥 뭐랄까 코미디 쇼 아닌가.
학생들이 다시 시끄럽게 웃었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에요, 선생님. 씨름은 매우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스포츠예요. 저도 청소년 전국 대회에서 알았어. 톰슨이 손을 흔들며 말을 끊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진짜 스포츠에 대해 배우자. 복싱 같은.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민수가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열자 주변 학생들이 코를 막으며 과장된 반응을 보였다. 우에, 뭐야 그 냄새? 김치잖아. 진짜 역겨워. 저거 썩은 양배추 아냐? 한국 음식은 다 냄새나. 마늘 범벅이야. 민수의 친구인 마이크가 변호하려 했다. 야, 그만해. 민수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쁘면 미국 음식 먹으면 되지. 여기는 미국이야. 잭 톰슨이 식탁에 접근했다. 주 청소년 복싱 챔피언인 그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였다. 민수야, 너 정말 그 이상한 스포츠 한다며? 싫은 말이에요? 그래, 그거. TV에서 봤는데 진짜 웃기더라. 바지만 입고 서로 끌어안고 마치 곰들이 싸우는 것 같아. 주변 학생들이 큰 소리로 웃었다. 잭이 계속했다. 진짜 스포츠는 복싱이야. 기술과 파워, 스피드가 모두 필요하지. 그런데 씨름은 그냥 힘센 놈이 이기는 거 아냐? 민수가 조용히 답했다. 씨름도 매우 기술적인 스포츠예요. 수백 가지 기술이 있고 큰 소리로 웃음이 터져 나오며 수백 가지 기술? 잭이 크게 웃었다. 밀고 당기고 넘어뜨리고 그게 전부 아냐?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회 시간에 윌슨 선생이 세계 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실용적이고 세련된 문화가 더 중요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그럼 한국 문화는 어떤가요? 윌슨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다. 한국도 나름의 전통이 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원시적인 면이 있어요. 바닥에 앉아서 먹는다든지 이상한 냄새나는 음식들이라든지. 민수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그건 편견이에요. 한국 문화는. 박민수 학생. 윌슨이 차갑게 말했다. 여기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이 아니라 편견이에요. 교실 밖으로 나가세요. 수업 방해하지 마시고. 민수는 할 수 없이 교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화가 났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했다. 그날 저녁 퀸즈의 작은 아파트에서 민수는 할아버지 박철민과 저녁을 함께 하고 있었다. 72살의 그는 여전히 곧은 자세로 앉아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민수가 망설이며 말을 꺼냈다. 무슨 일이냐? 철민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험이 있었다. 민수는 하루 동안 겪은 모든 일들을 그대로 전했다. 교장의 말, 교사들의 편견, 학생들의 조롱까지. 철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민수는 놓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것도, 제가 씨름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우승한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나 봐요. 철민이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했었지? 존중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얻어내는 거라고 하셨죠. 맞다.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도 했었지. 그때 민수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학급 단체 채팅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온 것이었다. 내일 교장님이 특별 집회를 연다고 하네. 우리 학교 복싱부 자랑하는 시간이래. 친구 마이크가 보낸 메시지였다. 또 다른 메시지가 이어졌다. 잭 톰슨이 다른 스포츠는 다 가짜라고 했다더라. 특히 아시아 무술이나 씨름 같은 건 유치원생 놀이래. 민수의 휴대폰을 본 철민이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때가 온 것 같구나. 할아버지, 너는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다. 그리고 한국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걸 지키는 것은 내 의무야.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꿈을 키워온 이 도시에서 또 다른 자존심을 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복도에는 이미 특별 집회를 알리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링컨 고등학교의 자랑, 복싱부 잭 톰슨을 응원하자. 그런데 포스터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짜 스포츠 vs 가짜 놀이의 차이를 보자.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민수, 너 정말 씨름 챔피언 맞아? 톰이 조롱하는 듯한 톤으로 물었다. 청소년 전국대회 우승했어요. 민수가 담담하게 답했다. 와, 그럼 진짜 싸움 잘하겠네. 근데 잭이랑 싸우면 어떨까? 복싱 vs 씨름? 에밀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씨름은 땅에서 하는 거잖아. 링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다른 학생이 비웃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체육교사 톰슨이 들어왔다. 모두 조용. 지금부터 체육관으로 이동한다. 특별 집회 시간이야. 체육관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무대 위에는 교장 로렌스와 복싱부 코치, 그리고 잭 톰슨이 서 있었다. 잭은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으로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로렌스가 마이크를 잡았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복싱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주 청소년 복싱 챔피언인 잭 톰슨 선수를 응원해 주세요. 진짜 스포츠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잭이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고마워, 여러분. 복싱은 진짜 싸움이야. 다른 스포츠들처럼 쇼하는 게 아니라 말이지. 특히 요즘 씨름이나 그런 거 한다고 설치는 애들 있는데 그런 건 그냥 농장에서나 하는 짐승놀이일 뿐이야. 민수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일었다. 주변 친구들이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다. 잭이 말을 이어갔다. 진짜 실력을 보고 싶으면 복싱을 봐야 해. 미국의 전통 스포츠 말이야. 다른 나라에서 온 이상한 놀이들은 여기서 통하지 않거든. 특히 바지만 입고 구르는 그런 원시적인 것들은 말이야. 관중석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로렌스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맞습니다. 우리는 문명화된 스포츠를 해야 합니다. 김치 냄새 나는 원시적인 놀이가 아니라 말이죠. 이때 민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체육관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질문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로렌스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민수 학생, 지금은 질문 시간이 아니야. 씨름이 원시적인 놀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증명해 보시겠어요?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잭이 비웃으며 답했다. 뭘 증명해? 너 같은 김치쟁이랑? 왜요? 무서우세요? 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졌다. 잭의 얼굴이 붉어졌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마늘 냄새 나는 주제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1대1로 붙어보죠. 복싱이 정말로 씨름보다 우월한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로렌스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교장 선생님. 민수가 로렌스를 똑바로 쳐다봤다. 학교에서 항상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럼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체육관의 모든 시선이 무대에 집중되었다. 잭이 교장을 쳐다보며 말했다. 교장님, 이 냄새나는 놈이 원한다면 해주죠. 금방 끝날 테니까. 이번 기회에 아시아 놈들이 얼마나 약한지 보여주겠어요. 로렌스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좋아. 하지만 안전을 위해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3라운드로 제한한다. 그리고 이건 공식 경기가 아니라 시범 경기야. 민수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소식은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다. SNS를 통해 다른 학교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국계 소년과 주 챔피언 복서의 대결이라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민수는 집에 돌아가 할아버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철민은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민수야.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야. 할아버지, 혹시 제가 질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철민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베트남 정글에서 배운 건 하나야. 진짜 전사는 크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싸운다는 것. 그리고 너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강한 마음을 가졌어. 그날 밤 민수는 평소처럼 훈련을 했다. 할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씨름 기본기를 연습하고 할아버지에게 배운 군용 격투수를 점검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내일의 링 위에 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링컨 고등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 들썩였다. 복도 곳곳에서 학생들이 오늘 오후에 있을 시범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수가 정말 잭이랑 싸울 거야? 미쳤지. 잭은 주 챔피언이야. 하지만 민수도 씨름 챔피언이라며? 씨름이 뭐야? 그냥 뒹굴기 놀이잖아. 민수는 이런 수군거림들을 들으며 조용히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첫 번째 수업인 영어 시간, 존슨 선생이 갑자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은 어떨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일본은 하이쿠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중국도 훌륭한 고전 문학이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 존슨이 잠시 멈춤었다. 솔직히 말하면 문화적으로 좀 뒤떨어진 느낌이에요. 아직도 전통에만 매달려 있고 현대적인 감각이 부족하달까요? 민수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그건 편견이에요. 한국 문학도. 박민수 학생,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이건 학문적 평가예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한국 문학을 제대로 공부해 보셨나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세계적인 수준은 아니죠. 여러분도 알잖아요.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김치, 마늘, 이상한 댄스. 교실에서 학생들의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민수가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저기 씨름 챔피언 온다. 오늘 잭한테 털릴 놈이네. 민수가 자리에 앉자 근처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다. 야, 씨름이 정확히 뭐 하는 거야? 그냥 바지만 입고 서로 잡아당기는 거야. 원시인들이나 하는 놀이지. 그럼 기술 같은 게 있어? 무슨 기술? 그냥 힘센 놈이 이기는 거지. 곰이나 원숭이도 할 수 있을 거야. 잭 톰슨이 친구들과 함께 민수 테이블로 다가왔다. 민수야,
마지막 식사 맛있게 먹어. 잭이 비웃으며 말했다. 뭔 소리예요? 오늘 오후면 내가 얼마나 약한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특히 너희 한국인들이 얼마나 허약한지 말이야. 잭의 친구 중 하나가 끼어들었다. 야, 민수야. 너희 나라 사람들은 다 김치만 먹어서 약하다며? 그리고 항상 바닥에 앉아서 먹잖아. 원시인같이. 맞아, 맞아. 그래서 다리 힘이 약할 거야. 민수가 일어서려고 하자 잭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 야, 화내지 마. 사실이잖아. 너희 문화는 좀 뒤떨어져 있어. 인정해. 잭, 그만해요. 뭘 그만해? 난 사실만 말하고 있는데. 씨름이라는 것도 그냥 농부들이나 하던 놀이잖아. 진짜 스포츠는 복싱 같은 거야. 세련되고 기술적이고. 이때 복싱부 코치인 맥도날드가 다가왔다. 잭, 뭐 하는 거야? 코치님, 이 아이와 오늘 오후 시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맥도날드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체격이 나쁘지 않네. 하지만 씨름은 솔직히 말하면 현대적인 스포츠가 아니지. 너무 원시적이야. 코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복싱은 과학이야. 각도, 타이밍, 발놀림 모든 게 계산된 예술이지. 하지만 씨름은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주변 학생들이 크게 웃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자리를 떴다. 오후 수업 시간 상황은 더욱 심해졌다. 체육 시간에 톰슨 교사가 갑자기 한국 스포츠에 대해 언급했다. 여러분, 세계 각국에는 다양한 스포츠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스포츠가 같은 수준은 아니죠. 선생님,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 학생이 물었다. 예를 들어 복싱 같은 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급 스포츠예요. 하지만 씨름 같은 건 글쎄요, 지역적이고 원시적인 느낌이 강해요. 민수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씨름도 올림픽 종목이었어요. 그래.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왜일까? 세계적인 관심이 없어서겠지. 그건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박민수 학생, 변명하지 마세요. 인기 없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바지만 입고 뒹구는 걸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요? 교실에서 또 학생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수업이 끝나고 민수는 복도에서 윌슨 선생과 로렌스 교장이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교장님, 오늘 시합 괜찮을까요? 걱정할 거 없어요. 좋은 기회죠. 이번 일로 그 아시아 애들이 자기 주제를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혹시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요? 복싱이 그런 원시적인 놀이보다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오히려 교육적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민수가 다치면 다칠 건 각오해야죠. 자기가 도전한 거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애들이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오만해요. 자기네 문화가 대단한 줄 알고.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곧 있을 경기를 생각하며 참았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체육관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부 교사들과 심지어 인근 학교 학생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무대에는 임시 복싱 링이 설치되어 있었다. 관중석에서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링 주변에는 충격적인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진짜 스포츠 vs 가짜 놀이. 문명 vs 원시. 미국의 힘을 보여주자. 민수는 간단한 운동복을 입고 나타났다. 키 175cm의 탄탄한 체구였지만 관중들의 반응은 곱지 않았다. 저게 씨름 챔피언이야?
생각보다 작네. 잭한테 한 방에 나가떨어질 듯. 반대편에서 잭이 등장했다. 복싱 가운을 입은 그는 키와 몸무게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 관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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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 킬러, 김치를 박살내라. 한편 한쪽 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들렸다. 민수야 화이팅!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라.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압도적인 야유에 묻혀버렸다. 로렌스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의 시범 경기는 우리 학교의 복싱부와 다른 활동 간의 비교입니다. 진짜 스포츠와 전통 놀이의 차이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관중들이 환호했다. 로렌스가 계속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문명화된 스포츠의 우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부심도 바로잡을 수 있을 거고요. 더 큰 환호가 터져 나왔다. 심판을 맡은 체육교사 톰슨이 두 선수를 불렀다. 링 중앙에서 마주선 둘의 체격 차이는 확연했다. 룰은 간단해. 복싱 룰로 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상대방이 항복하거나 내가 경기를 중단시키면 즉시 끝이야. 알겠지? 잭이 도발적으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금방 끝날 거예요.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각자 코너로 가서 준비해. 민수가 자신의 코너에 서 있을 때 갑자기 체육관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 철민이 조용히 들어와 맨 뒤쪽에 서 있었다. 민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의 마음에 따뜻한 것이 퍼져나갔다. 할아버지가 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반대편 코너에서 잭은 코치와 마지막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다. 기억해, 첫 라운드에 끝내. 저 아시아 놈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해. 걱정 마요, 코치. 김치쟁이 따위 상대가 안 돼요. 관중석에서는 계속해서 모독적인 구호들이 터져 나왔다. 씨름은 동물원 놀이. 한국인은 집에 가라. 미국이 최고야. 경기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첫 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잭은 자신 있게 링 중앙으로 나와 즉시 공격적으로 나왔다. 왼쪽 잽, 오른쪽 스트레이트가 연속으로 날아왔다. 어서 도망가, 김치 냄새 나는 놈아. 잭이 소리쳤다. 민수는 차분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의 공격을 관찰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뭐야, 도망만 다닐 거야? 잭이 도발하며 더 거센 공격을 퍼부었다. 관중들 사이에서 야유가 섞인 소리가 들렸다. 민수 뭐해? 싸우지도 않고. 역시 씨름은 도망치는 놀이구나. 겁쟁이 코리안.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잭의 패턴을 읽고 있었다. 왼쪽 제프, 오른쪽 스트레이트, 그 다음 왼쪽 훅. 예측 가능한 콤비네이션이었다. 관중석에서 더욱 거센 야유가 쏟아졌다. 저게 챔피언이야? 웃기지 마. 한국 스포츠 수준 보소. 씨름은 진짜 가짜구나. 1라운드가 끝났다. 민수는 거의 공격하지 않았지만 크게 맞지도 않았다. 코너에서 잭의 코치가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저놈은 도망만 다니잖아. 확실히 끝내. 반대편에서 민수는 조용히 물을 마시며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철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관중석에서는 계속해서 모독적인 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씨름 겁쟁이 놀이. 김치 파이터 도망가기. 역시 아시아인은 약해.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잭이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화가 난 표정으로 거센 펀치들을 날렸다. 서서 싸워. 겁쟁이. 너희 민족 자체가 약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관중들이 잭의 말에 환호했다. 맞아. 코리아는 약해. 씨름은 스포츠가 아니야. 그때였다. 잭의 오른쪽 스트레이트가 크게 빗나간 순간 민수가 움직였다. 마치 번개처럼 빠른 스텝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며 씨름에서 배운 몸싸움 기술을 응용한 짧고 강한 어퍼컷을 날렸다. 강력한 타격음이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잭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다. 관중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금 뭐야? 잭이 맞았어? 민수는 다시 거리를 벌리며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잭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다. 처음으로 상대를 진지하게 보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상하네. 분명 임팩트가. 잭이 중얼거리며 턱을 만졌다. 예상보다 훨씬 강한 펀치였다. 2라운드 후반 민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복싱과는 다른 씨름에서 체득한 독특한 스타일의 공격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각도가 예측하기 어려웠고 타이밍도 일반적인 복싱과 달랐다. 관중석의 야유 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2라운드가 끝났을 때 잭은 숨이 거칠어져 있었다. 반면 민수는 여전히 차분했다. 관중석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민수가 생각보다 잘하는데? 잭이 왜 저래? 씨름이 진짜 약한 거 맞아? 교장 로렌스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상과 다른 전개였다. 3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민수는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철민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제 보여줘라. 마지막 라운드. 경기 재개를 알리는 종소리가 다시 한번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민수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 보여준 차분함 속에 날카로운 투지가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이제 진짜 한국의 전사였다. 3라운드 종이 울리는 순간 체육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민수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짜 투지가 번뜩였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전사의 피가 끓기 시작했다. 잭이 습관적으로 왼쪽 잽을 날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수가 그것을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의 핵심 기술인 잡기를 응용해 잭의 팔을 순간적으로 제압했다. 그리고 동시에 몸을 회전시키며 엘보우 스트라이크를 날렸다. 잭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잭의 몸이 비틀거렸다. 관중석에서 경악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마이갓, 지금 뭐가 일어난 거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민수는 이제 진짜 씨름의 정수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균형을 잃게 만드는 고도의 기술들이 복싱링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잭이 클린치를 시도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민수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근거리에서의 몸싸움은 씨름꾼에게는 가장 익숙한 영역이었다. 민수는 잭의 몸을 순간적으로 제압하며 연속적인 니킥과 짧은 어퍼컷을 날렸다. 이럴 수가. 심판 톰슨이 두 사람을 분리시켰다. 브레이크. 하지만 잭의 상태는 이미 심각했다. 숨이 거칠고 다리에 힘이 빠져 보였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당황과 공포가 스쳐가고 있었다. 체육관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다. 아까까지 야유하던 학생들조차 입을 다물고 링 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관중석에서 로렌스 교장이 복싱부 코치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이게 뭐야? 왜 잭이 밀리고 있어?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가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민수가 다시 거리를 좁혔다. 이번에는 잭이 방어적으로 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군용 격투술과 씨름 기술을 완벽하게 조합한 공격을 시작했다. 왼쪽으로 페인트를 준 뒤 순간적으로 몸을 낮춰 잭의 다리를 겨냥한 로우킥을 날렸다. 잭이 균형을 잃는 순간 민수는 씨름의 대표 기술인 업어치기를 변형한 동작으로 잭을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잭의 몸이 링 바닥에 강하게 떨어지는 무거운 충격음이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완전한 침묵이 체육관을 지배했다. 심판이 카운트를 시작했다. 1, 2, 3. 관중석에서는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링을 바라보고 있었다. 4, 5, 6. 잭이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민수의 마지막 공격은 단순한 물리적 타격이 아니라 상대의 정신력까지 꺾어버린 것이었다. 7, 8. 이때 관중석에서 한 학생이 소리쳤다. 이게 씨름이야? 이게 원시적인 놀이라고? 다른 학생이 대답했다. 미친. 이건 예술이야. 9, 10, 아웃. 심판이 민수의 손을 들어 올렸다. 경기가 끝났다. 순간 체육관이 폭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유가 아니라 경애와 감탄의 함성이었다. 민수는 쓰러진 잭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괜찮으세요? 잭이 그 손을 잡고 일어서며 진심으로 말했다. 미안해, 민수.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씨름이 이런 거였구나. 민수가 작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은 이제부터였다.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민수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은 씨름의 일부에 불과해요. 관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씨름은 한국이 5,000년 동안 발전시켜온 무술이에요. 단순히 힘으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의 힘을 이용하고 균형을 무너뜨리며 정신력으로 승부하는 고도의 기술 체계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씨름을 원시적인 놀이라고 하셨죠. 김치 냄새나는 짐승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로렌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발언들이 그대로 폭로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보셨잖아요. 씨름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스포츠인지. 그리고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서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단련하는 정신 수양의 길이기도 해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복싱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복싱도 훌륭한 스포츠고 잭도 정말 뛰어난 선수예요. 하지만 다른 문화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관중석 여기저기서 한국계 학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 민족 학생들도 함께 일어났다. 민수야, 고마워. 우리도 당당할 권리가 있어. 다양성은 우리의 힘이야. 민수가 계속했다.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한국 문화가 뒤떨어졌다고 하셨어요. 김치는 냄새나고 한국어는 이상하고 한국 사람들은 약하다고 하셨죠.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많은 학생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문화 강국 중 하나예요. K-팝, K-드라머, 한국 영화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과 정신이 있어요.
박수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씨름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힘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경쟁하는 철학이 있죠. 이때 갑자기 체육관 입구가 열리며 여러 명의 어른들이 들어왔다. 교육청 관계자들과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었다. 이미 SNS를 통해 이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고 교육청 관계자는 로렌스에게 다가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로렌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상황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이 학교를 사랑해요. 여기서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체육관 전체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부 교사들도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이때 관중석 뒤쪽에서 할아버지 철민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철민이 링 근처에 도착하자 민수가 링에서 내려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철민이 손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잘했다, 민수야. 정말 잘했어. 이때 한 기자가 다가와서 물었다. 실례지만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철민이 고든 자세로 대답했다. 저는 박철민입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이고 이 아이의 할아버지입니다. 기자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다고요? 네. 미군 특수부대와 함께 3년간 복무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죠. 관중석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많은 학생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철민이 계속했다. 제 손자가 오늘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술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혼이고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저와 같은 참전 용사들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렌스 교장이 급하게 다가왔다. 박 선생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해요? 철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제 손자가 여러분의 대화를 직접 들었는데요. 교육청 관계자가 로렌스와의 대화를 마치고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교육청에서 온 김순 박사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차별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다. 김순 박사가 계속했다.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박민수 학생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문화적 자긍심과 상호 존중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한 기자가 민수에게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민수 학생,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친구들이 씨름과 한국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계속 씨름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문화도 더 많이 배우고 싶고요. 이때 잭 톰슨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역력했다. 민수,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무지했어. 씨름에 대해서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민수가 잭에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잭.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우리 친구하죠. 두 사람이 악수하자 체육관 전체에서 더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링컨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톱 뉴스로 다뤄졌다. 단순한 학교 내 시범 경기가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존중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사건으로 조명되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RESPCTALCULTURES, 해시태그 KOREAMPRID, 해시태그 SSIRUMPOWER, 해시태그 자 트렌딩이 되었고 민수의 경기 영상과 연설은 수백만 번 재생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링컨 고등학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다양성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로렌스 교장은 결국 사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교장이 부임하면서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링컨 고등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복도에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 문화 코너는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 새로 부임한 마리아 로드리게스 교장은 첫 전교생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학교의 다양성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모여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미국의 모습입니다. 민수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생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 유명세에 취하지 않고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유지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씨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었다. 민수의 경기 영상을 본 후 전국 각지에서 씨름을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민수는 할아버지와 함께 퀸즈의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봄의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할아버지, 요즘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철민이 웃으며 답했다. 그래, 내가 시작한 변화의 물결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만약 졌다면. 민수야. 철민이 걸음을 멈추고 손자를 바라봤다. 진정한 승리는 이기고 지는 게 아니야.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지. 그럼 제가 졌어도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우셨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당당하게 맞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긴 거야.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민수의 휴대폰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놀랍게도 한국씨름협회에서 온 전화였다. 민수 학생, 한국씨름협회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 씨름대회에 미국 대표로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민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선생님의 경기 영상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씨름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민수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마라. 뭐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은 너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고 있어. 그때 공원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민수, 민수. 잭이 운동복을 입고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에밀리와 마이크, 그리고 놀랍게도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함께 오고 있었다. 뭐야, 여기서 뭐해? 민수가 웃으며 물었다. 너 찾으려고 집에 갔는데 여기 있다고 하더라. 잭이 숨을 헐떡이며 답했다. 무슨 일이야? 에밀리가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수야,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뭔데? 뉴욕시에서 연락이 왔어.
다음 달에 있을 뉴욕 다문화 축제에서 내가 기조연설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민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진짜야. 그리고 한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대. 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마이크가 끼어들었다. 그뿐만 아니야. 우리 학교에 씨름부 만들자는 학생들이 벌써 50명이 넘어. 정말요? 잭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나도 씨름 배우고 싶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정말요? 응. 그날 내가 보여준 기술들. 정말 예술이었어. 복싱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 할아버지 철민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자신의 손자가 이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가 망설이며 물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마라. 뭐요? 겸손함을 잃지 마라.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몇 주 후 링컨 고등학교에서는 역사상 첫 번째 문화 다양성 주간이 열렸다. 체육관에는 전교생이 모였고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했다. 민수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전통 씨름복을 입고 씨름 시연을 했다. 이번에는 조롱이 아니라 경애와 감탄의 눈빛으로 모든 학생들이 지켜봤다. 씨름은 단순히 상대를 넘어뜨리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민수가 설명했다. 상대의 힘을 존중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무엇보다 겸손함을 배우는 정신 수양의 길이에요. 관중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이어서 잭이 복싱 시연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무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싱의 아름다움과 철학에 대해 설명했다. 복싱은 상대를 때려 눕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민수 덕분에 다른 무술의 아름다움도 알게 됐어요.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멕시코의 전통 무용, 인도의 요가, 아프리카의 전통 음악, 중국의 태극권 등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졌다. 행사 마지막에 로드리게스 교장이 무대에 올라갔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문화 소개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된 박민수 학생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관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모든 친구들이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그게 바로 진정한 승리야. 혼자만 이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기는 것.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철민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민수야. 이건 모두 내 안에 있던 것들이야. 할아버지는 그저 내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지. 앞으로 더 많은 책임이 생길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도 찍어야 하고, 연설도 해야 하고, 한국 대회에도 나가야 하고. 걱정 마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진심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하면 돼. 그러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볼 거야.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것처럼 이 도시에는 수많은 꿈과 희망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민수도 이제 그 불빛 중 하나가 되었다.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차별받는 소수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된 것이었다. 몇 달 후 뉴욕 다문화 축제에서
민수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처음에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 문화를 무시하는지,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화내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관중들이 조용히 경청하고 있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방을 꺾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처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관중석 맨 앞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철민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수는 할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많이 변했죠? 아니야, 민수야. 너는 변한 게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찾은 거야. 내 안에는 항상 이런 힘이 있었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철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받은 사랑과 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돼. 그리고 절대 겸손함을 잃지 마라. 그것이 진정한 챔피언의 자세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승리는 링 위에서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며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었다. 뉴욕의 밤하늘 아래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고 그 가능성들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용기로 가득 차 있었다. 씨름은 이제 더 이상 원시적인 놀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의 자존심이자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민수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서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었다.